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내년도 전북 사업 가운데 최순실 사업으로 분류된 문화창조벤처단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도 전국 문화창조벤처단지 사업비를 당초 555억 원에서 363억 원으로 34%가량 삭감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교문위는 오는 11일에 전체 회의를 열어 문화창조벤처단지의 사업비를 추가로 삭감할지 심의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국가 예산 150억 원을 지원받아 전북혁신도시의 문화창조벤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예산 일부를 자진 삭감하고 국회가 추가로 삭감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제4차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을 비롯한 모두 5개 사업이 재검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의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데다 군산 수산물 연구 가공 거점 단지와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검토로 분류됐습니다. 또 완주군 보건소 이전과 완주 삼례 삼색마을 조성, 그리고 완주군 경천 자연공간 마을 조성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수익 창출 방안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재검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북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 전북본부가 오늘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존치를 정부와 현대중공업에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군산조선소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협력업체 80여 곳이 문을 닫고 4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군산조선소를 계속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일 공시를 통해 군산조선소의 폐쇄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으로 돌아온 제1호 유턴 기업이 2년 만에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14년 중국에서 국내로 돌아와 익산 3산업단지의 둥지를 튼 제1호 유턴 기업이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이 유턴 기업에 지원한 보조금 8억 4천만 원에 대한 환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공공주택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1년마다 최대 5%씩 인상하는 공공주택 임대료를 2년에 5% 인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누리당 예산안 조정소위위원회에서 갑자기 배제된 정운천 의원이 집단 탈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새누리당 친박계 사퇴와 거국 내각 구성을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예산안 소위위원회에서 배제한 뒤 친박계 의원을 소위에 추가시켰다며 이는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친박계와 비박계로 분당될 경우 정 의원은 비박계 의원들과 함께 집단 탈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의원의 지역구 주민 100여 명은 내일 국회를 찾아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가 시내버스 증산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증산은 지난 6월 투르크메니스탄에 시내버스 500대를 수출하기로 협약하면서 연말까지 납품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제때 공급하기 위해 5개월만 한시적으로 물량을 늘리는 겁니다. 현대차 협력업체들은 곧바로 매출 증대로 이어질 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매년 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도 현재 6만 대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사의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 증산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전주시 우화동과 서신동 등 도심 곳곳에서 굉음이 들렸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북소방본부와 전북경찰청은 굉음이 들린 시간에 발생한 폭발이나 붕괴 사고, 지진 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미군 전투기의 음속 비행으로 발생한 것과 같은 이른바 손익보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공군 군산기지는 전주 상공을 지나간 전투기가 있는지 비행 시간과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도로에서 폭주 레이싱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레이싱 참가자 37살 김모 씨와 차량 불법 개조업자 등 모두 7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새만금 방조제 도로에서 고가의 수입차나 불법으로 개조된 차량을 이용해 최고 속도 350km로 달리는 등 폭주 레이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2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행동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전주의 한 술집에서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여종업원의 멱살을 잡고 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남원 11.4도, 전주 9.3도 등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점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는 돌풍이 불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낮부터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지적 장애인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이들의 재산을 빼앗아 구속된 운영자가 제대로 된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적지 않은 부동산이 팔리거나 증여돼 재산을 빼돌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JTBC가 단독 취재한 내용 집중 보도합니다.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둘러싼 자금과 부실 시공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공사가 중단됐고 준공 예정일마저 넘겼지만 발주처인 임실구는 공사업체 탓만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가 시내버스 증산에 합의해 모처럼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5개월의 한시적 증산이라 지속적인 증산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인 폭주족들이 붙잡혔습니다. 고가의 수입차나 불법 개조된 차량으로 시속 350km의 광란의 질주를 펼친 운전자도 있습니다. 잠시 후 JTBC 8시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